33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말을 되게 꼬아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자, 독해 해볼게요. 일부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There's a single logically consistent concept. 어떤 하나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일관된 개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일관된 거니까 뭐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known as reading이니까 이 독해, reading이라는 이제 개념이 하나라는 거죠. reading은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딱 하나의 일관된 개념이 있다. That can be neatly set apart. 이제 이 reading이라는 것이 neatly set apart인데 이 neat라는 단어는요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는 거죠. 깔끔. 그러니까 이 neatly set apart는 여기서 완전히 뭐 확실히 깔끔히 딱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From everything else. 모든 다른 것들과 이 모든 다른 것들인데 people do with books죠. 이 people do가 여기 everything else를 수식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하는 모든 다른 활동이 있겠죠.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독해라는 reading, 읽기라는 일관된 하나의 개념이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가 않아요. 그냥 결국 독해는 이런 거 아니냐? 명확한 이런 개념이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Is reading really that simple? 근데 이 독해, reading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문하고 있고 다음 3번 문장을 볼 건데요. 이 문장 독해 해보셨겠지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장인 것 같아요. 일단 해석만으로 하면은 약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야 되고 해석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더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듯 보입니다. 자, 볼게요. 가장 생산적인 방식, 이 독해에 대해 생각하는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즉 독해에 대해서 이게 가장 맞는 말이다 라고 이 화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앞에 일부 사람들은 독해라는 것이 뭔가 하나의 일관적인 개념, 꾸준하고 일관된 개념. 근데 독해는 그런 게 간단한 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있고 그거에 대해서 쭉 지금 내용을 풀어주는 거예요. 자, 맞아 가면은 A loosely related set of behaviors that belong together owing to family resemblances. 벌써 어렵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loosely related인데 loosely는 느슨한 거예요. 타이트한 게 아닙니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관련이 있는 느낌이에요. 겹친 느낌. 그냥 어느 정도 느슨하게 관련이 있어. set of behaviors니까 일련의 행동들이랑. 근데 이 느슨하게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행동은 함께 묶여 있는 거래요. 함께 속해 있는 거야. 뭐 때문에? family resemblance라는 것 때문에. 이 family resemblance라는 거는 가족 유사성이라는 하나의 전문 심리학 용어래요. 그런데 저 처음 들어봅니다. 좀 찾아보니까 요게 일종의 정의이긴 해요. 요게 family resemblance이긴 합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 맞아 가면은 이 말은 이 루드위그 W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phrase는 하나의 구절이니까 요거는 사실 그냥 부연 설명입니다. 요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살짝 가로로 묶고 살짝 묶고 맞아 가면은 without having in common 공통점이 없는 거죠. 근데 a single defining trait니까 단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정의 내려주는 특징 이런 공통점이 없어. 이게 없고 뭐 하는 거야? 느슨하게 어느 정도 관련이 살짝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A single defining trait. 지금 이렇게 단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 정의 내려주는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지금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요거죠. 이거 이해가 되나요? 단 하나의 논리적으로 뭔가 일관된 개념이야, 독해는. 그렇게 주장을 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without이잖아. 그런 게 없다. 단 하나의 일관된, 꾸준한, 그리고 확실하고 결정적인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독해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야? 가족 유사성이라는
부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겹쳐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정말 어려워요. 이 3번 문장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독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해는 그냥 단순히 딱 하나로 정의 내려줄 수 없고 일련의 다양한 활동들과 관련이 있다.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 않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3번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보면서 앞뒤 문맥을 통해 독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장인데요. 이제 3번 문장 어려운 걸 대략적으로 했어. 완벽히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근데 이제 4번 문장, 5번 문장, 6번 문장 이런 걸 읽어보면서 3번 문장에 대한 이해를 더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노력을 하는데 distinguish가 구분하는 거죠. 구별 짓는 거란 말이야. reading이라는 거를 reading이 아닌 거랑 구분을 지으려고 해. 이건 reading이고 이건 non reading이야. 이렇게 구분 지으려는 노력이 are destined to fail이죠. 실패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실패한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왜긴 왜야. 아까 말했죠.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없다고. 그 말이 또 나오겠죠? 왜냐면 there's no agreement. 어떤 합의된 내용이 없어. No agreement이야. 서로 동의한 내용이 없어. 뭐에 대해서? What qualifies as reading in the first place?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단어는 in the first place. 이건 애초에. 딱 우리나라 말로 애초에라는 느낌이 딱 좋아요. 애초에 뭐야? 이 독해, reading이라는 거에 대해서 qualify 한 게 없죠. qualifying 또 뭡니까?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reading이란 이런 거야. 딱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말이 지금 다 이거죠. Without having in common a single defined trait. 이거랑 똑같은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의고사 글 자체가 좀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앞뒤 문맥을 고려하며 읽으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5번 문장입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를 자꾸자꾸 또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해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시 다음 5번 문장입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을 해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자, 일단 더비더비가 나왔는데 더 뭐할수록 뭐뭐하다. 자주 나오죠. 자, 여기서 원은 아무 맥락 없이 원이 나오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 사람이 그냥 어떤 자가 뭐 유라고 해도 돼요. 자, 어떤 사람이 피겨라웃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걸 발견하고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 경계가 어디에 있지? 어떤 경계? reading과 not reading 사이의 경계. 이게 reading이고 이게 not reading이구나. 이거를 막 알아내려고 막 발버둥을 쳐.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문맥상. 3번, 4번. 우리 문장 다 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없지, 그런 건. 하나의 single defining trait가 없다고 했죠? 더 예외 사례가 발견될 거라는 겁니다. 이 엣지 케이스라는 거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예외 사례가 좋아요. 예외적인 사례. 이게 원래 뜻은 뭐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경우 이거 쓸 때 엣지 케이스를 쓰는데 여기서는 좀 예외적인 거. 뭐 비슷한 말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stretch, 확장되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뭘? The term's flexible boundary를. 이것도 뭐 비슷한 말이죠. 여기서 term이라는 건 용어인데 여기서 용어를 말하는 건 reading이죠. 이 독해라는 거의 개념. 독해라는 flexible boundaries예요. 이제 flexible은 유연한, 뭐 상황에 따라 다른. 이제 flexible이라는 단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boundary는 뭐 경계죠. border이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독해라는 개념이 되게 유연하다라는 거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single consistent 한 게 아니다. defining 한 게 아니다. 딱 이렇게 유연한 경계가 있는데 그거를 확장시키는 이제 엣지 케이스만 늘어날 뿐이라는 거죠. 이거를 경계를 찾으려고 해봐야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다. 너무 플렉서블하다. 이런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5번 문장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다음 6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도 쉽지만은 않은 문장인데 볼게요. 요거는 단어부터 좀 볼게요. attempt는 try to죠. 시도 노력.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예외적. 그리고
그리고 포럼이라는 거는 원래는 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의견을 좀 나누고 하는 토론의 장인데, 여기서는 문맥상 그냥 토론의 장이라고 해도 뭐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는 뭐 어떤 자료집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하나의 매체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강조하다죠. 그리고 챌린지는 도전이라고만 하지 말고 이건 어려움, difficulty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stablish라는 단어.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확립하다가 틀린 건 아니고요. 어떤 무언가를 좀 공고하게 하는 거, 확실히 하는 거, 이런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단어는 됐어요.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시도해보는 건 가치가 있어. 노력을 해보는 건. 다 함께 모으는 거야. 이런 어떤 예외적인 형태들을. 아까 독해에 좀 예외적인 형태, 예외적인 사례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두는 거예요. 딱 모아. 그리고 이 포럼이 있어요. 여기서 원이 포럼이죠. 이 포럼에서는 딱 한 곳을 모아가지고 이 매체를 이루었고, 혹은 아니면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떤 토론의 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곳으로 딱 모았어. 근데 거기서는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야. Faced by anyone wishing to establish니까 확실히 좀 공고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겐 뭘? 이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경계? 독해의 시작과 끝을. 독해는 여기서부터 여기야. 이런 경계를 확실히 딱 정하고 싶은 사람들한텐 어렵죠? 지금까지 어떤 말 했어요? 자꾸 이 내용 자체가 앞부분. 이거를 정하면 정할수록 어때? 엣지 케이스만 많아져요. 왜? 리딩이란 플렉서블한 거니까 여기서. 그 말을 지금 그대로 6번까지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독해의 경계를 정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텐 어려운 거야. 챌린지가 딱 있는 거죠. 이런 걸 강조하는 하나의 포럼. 하나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모든 많은 예외 사례들을 한때 모아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려운 거야. 이런 식으로. 6번 문장이 그냥 어렵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너무 어려웠죠, 이 지문. 자, 그 노력, 그 시도는 이제 moves toward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understanding of reading. 이제 reading이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이제? 스펙트럼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독해는, 리딩은 하나의 스펙트럼이구나.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나. 범위가 있는 거구나. 이제 이쪽으로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스펙트럼을 한 번 더 꾸며주고 있습니다. That is expensive. expensive, 그 비싼 expensive가 아니죠. expan입니다. 이거는 포괄적인. 많은 걸 품어줄 수 있는 이게 expensive죠.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뭘? The distinct reading activities를. 여기서 distinct라는 단어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별개예요. 별개. 뭔가 뚜렷하게 다른. 여기서는 다양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별개의 뚜렷하게 다른 독해 활동이 있다고 했죠, 아까? 하나의 스펙트럼이란 말이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품어줄 수 있는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이제 리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정말 어려운 33번 글이었습니다. 요거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좀 하나의 글로서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34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벌한 사람의 법칙은 concerns the perception of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자, 일단 요 concern이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요거는 이제 뭐 걱정, 뭐 관심 이런 명사의 뜻이 있죠. 자, 그리고 동사로는 관련이 있다 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be about의 느낌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Weber's law is about 이라고 봐도 됩니다. is about the perception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거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두 개의 자극 간에 이제 인식 차이,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두 자극 간에 좀 인지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있구나. 이러한 법칙이다 라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아무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당연히 이제 뒤에 예시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번, It suggests that we might not be able to detect a 1mm difference. 자, 이제 여기서 이 법칙이 나오면서 이 법칙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가 탐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not be able to니까. 그 1mm의 차이를 언제? 우리가 466mm짜리랑 467mm를 길이도 조금 이렇게 선을 좀 보고 있을 땐 그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466이랑 467이랑 봤을 때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mm 차이를 또 구분할 수 있어. 언제? 우리가 2mm짜리랑 3mm짜리를 비교할 때. 이거는 되게 짧은 2mm짜리와 3mm짜리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게 더 짧다, 이게 더 길다 약간의 구분이 좀 가능하죠. 그런 예시가 나왔고요. 다음 3번. 또 다른 예시를 줬죠. 이 원칙에. 또 다른 예시는 우리가 또 하나의 초를 탐지할 수 있어요. 디텍트 할 수 있어. 언제? 그 초가 리트 할 때. 이 리트란 단어는 그 라이트가 동사로는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이 있죠. 이거에 이제 PP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가 빛이 비쳤을 때, 그러니까 초에 불을 켰을 때죠. In an otherwise dark room. 어디서? 어두운 방에서. 그런데 이 otherwise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otherwise가 나오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걸까?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선 그 하나의 초를 켜지 않았으면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의 초를 켜지 않았으면 어두웠을 그 상황에서 하나의 초를 켜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그 초를 인지할 수 있죠. 불 다 꺼놓은 상태에서 초 하나만 켜도 어때요? 조금은 밝아지니까. 여기 3번 문장. 그런데 하나의 초가 이러한 방에 켜져 있는데 어떤 방이야? 100개의 초가 이미 타고 있어. 100개를 이미 켜놨어. 근데 그 방에서 키면 여러분 어때요? 아까 나온 길이 예시처럼 우리는 이 초의 빛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인지하지 못하죠. 뭐 101개나 100개나 뭐 그게 그거 아닌가? 다음 문장 또 가면요. 그래서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이것도 저는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최소한의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차이라고 해요. 어렵진 않아요. 그게 varies, 다양해지죠. As a function of the strength of the signals. 결국 신호의 강도의 하나의 펑션, 역할, 뭐 기능으로서 다양하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JND라는 거는 신호의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뒤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JND는 큰 소음에 있어서는 더 커져요. 뭐보다? 훨씬 더 작은 소리일 때보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When a sound is very weak. 어떤 소리가 되게 약해. 그때 we can tell that. 여기서의 tell은 말하다가 아니라 구분하다죠. 알아차리다도 괜찮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tell the difference라고 하면은 차이점을 인지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뭔가 구분할 수 있고 알아차리는 거. 이때 많이 써요. 우린 구분할 수 있어. 뭘? 또 다른 소리가 더 크다는 것을. 비록 어떤 상황에 It is barely louder. 이 barely라는 거는 겨우죠, 겨우. 원래 뜻은 겨우 뭐뭐 하다. 겨우 어때? 그 소리가 조금 더 크더라도 조금밖에 안 커. 예를 들어 약한 소리가 강도가 5야. 근데 더 큰 소리는 5.5야. 이런 식으로 조금만 크더라도 우리가 약한 소리일 때는 또 다른 큰 소리가 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이 6번에 대한 말이 쭉 전개가 되고 있고 다음 8번 소리가 커. 그러면은 to tell that another sound is even louder. 이제 또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네 라는 걸 알아차리려면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된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 뭐 쉽게 말하면 뭐 누가 드럼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드럼을 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걸 말해야 돼.
근데 작게 말하면 당연히 안 들려. 그 드럼보다도 더 크게 쩌렁쩌렁하게 엄청 말을 많이 해야죠. 엄청 크게. 어떤 큰 소리가 나고 있을 때 그거를 뚫고 어떤 소리를 더 크게 인지하려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마지막 9번입니다. 그러므로 이 웨버의 법칙의 의미는 It is hard to distinguish between two samples. 이 두 가지 샘플 사이를 구분하는 게 어렵네. 언제? 이 샘플이 더 크거나 강한 수준일 때, 어떤 자극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예시를 다 들었죠? 길이도 그렇고, 그리고 초를 키는 것도 그렇고, 그 강도가 더 강해질수록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힘든 거야. 400mm와 401mm가 구분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초 100개를 키는 거랑 101개를 키는 거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힘들죠.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초 하나 키면 구분하는 게 너무 쉬워. 그리고 1mm와 2mm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쉬워. 자극이 약하면 구분하는 게 쉽죠. 근데 자극이 강하면 어때? 구분하는 게 어려워. 이 법칙을 지금 말해주는 게 이 34번 글입니다. 다음 35번 또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리소스가 있대요. 리소스는 자원. 뭐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것 느낌이 이제 리소스죠. 예를 들어 새로운 공항 혹은 새로운 쇼핑몰 같은 곳. 이런 자원이 항상 이런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어요. 어떻게? 공통된 자원, 즉 공유지 같은 그런 공통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죠. 예를 들어 도시나 주의 예산으로. 1번의 뜻은요. 공항이나 쇼핑몰 같은 게 있어요. 공항으로 그냥 예시를 들게요. 공항을 짓는데 돈 누가 내요? 여기 나온 도시나 주의 예산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뭐 아니면 멀리서도 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다 낸 게 아니잖아. 그 공항이나 쇼핑몰에 대해서. 분명 시나 그 주의 예산으로 좀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이제 커먼 리소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이익을 얻는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다음 문장 바로 보시면 곧 어느 지점에서 이제 교통량이 grows too large for the commons to support. 그냥 해석하면 되지만 문법적으로 살짝 보면 to, for, to죠. to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사이에 for가 나오면 의미상의 주어. 이거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 commons니까 말 그대로 공통 자원이죠. 방금 예시 들었던 공항이나 뭐 쇼핑몰 같은 거. 이 공통 자원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서포트가 할 수 없어. 왜? 너무 커졌기 때문에. 즉 2번을 요약을 하면 교통량이 너무 거대해져가지고 이제 이 공통 자원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2번이고 다음 3번 트래픽 잼스 교통체증 overcrowding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밀, 뭐 집중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overuse죠. 사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좀 아껴 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쓰죠. 그러한 것들이 lessen the benefits of the common resource for everyone. 이제 어떤 이익, 혜택을 약화시키죠. 줄어들게 만들어. 그 공유 자원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거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뭐예요? 내게 아니야.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제대로 써야 되는데 너무 막 써. 예를 들어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 우리 집이었으면 이 정도만 쓰면 되는데 그냥 화장실에 휴지가 있으니까 막 쓰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낭비하고 다음 4번 문장 보시면요. 새로운 자원은 cannot be expanded. expand가 확장시키는 거죠. 확장될 수 없거나 혹은 제공받지 못해. 뭘? 추가적인 장소, 추가적인 공간. 즉 새로운 자원이 이제 더 이상 확장시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너는 그 문제를 너 스스로, 너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In isolation, 고립된 상태로. From your fellow drivers, or workers, or competing users. 이제 누구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의 fellow driver. 이 fellow driver라는 거는 동료 운전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단 그냥 같이 운전할 때 옆에 있는 또 운전하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고요. 혹은 옆에 내가 걸어갈 때 그냥 걷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사용하는 거 있어서 나랑 경쟁하는 이 사람도 쓰고 나도 쓰고 내가 먼저 왔으면 내가 쓰고 나중에 왔으면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쓰고 서로 이런 유저들 있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4번에서 핵심으로 말하고 싶은 건 이 사람들과의 협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고립되어 있어. 너 혼자야.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5번입니다. Total activity on this new resource keeps increasing. 이제 이 새로운 자원의 전체 활동이죠. 전체 활동량. 그거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별 활동도 그러하다죠. 여기서 더즈는 keeps increasing을 대신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뭐뭐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공항이나 뭐 새로운 쇼핑몰이나 활동량이 점점 증가하겠죠. 전체 다 따지면. 오늘도 손님이 오고 내일도 손님이 오고 하니까. 그리고 개별 활동도 늘어나고 있어 똑같이. 자, 그런데 if the dynamic of common use and overuse continues too long이죠. 자, 여기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는 꼭 알아둡시다. 역학이라고 사전에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어떤 체계, 시스템, 구조 이런 느낌까지 같이 알아두면 이 다이나믹은 좀 할만할 거예요. 자, 만약에 커먼 유스니까 이제 공통된 걸 서로 같이 사용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과잉 사용하는 거죠. 너무 오버하게 사용해. 그런 구조가 그런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뒤에 나옵니다. Both begin to fall after a peak. 이 두 개 다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피크를 찍고 정점을 한번 찍고 이제 쭉 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보수는 누구예요? 하나는 토탈 액티비티가 되겠고 하나는 인디비주얼 액티비티가 되겠죠.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그 결과 뭐로 이어져요? 크래쉬. 크래쉬가 앞에 어가 붙었네요. 이거는 그냥 붕괴된 겁니다. 붕괴. 크래쉬가 충돌인 거니까 결국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마지막 6번입니다. 다 왔어요. What makes the tragedy of commons tragic is the crash dynamic. 자, 이 공유지의 비극, 즉 공유 자원의 비극을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까지가 주어겠죠? The crash dynamic이다. crash라는 건 아까 한 것처럼 붕괴되는 거예요. 그 dynamic은 어떤 구조, 뭐 시스템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붕괴되는 그 구조, 그 과정 자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뭔데요? 하면서 부연 설명해 주죠. 파괴시킵니다. 혹은 퇴보시켜요. Of the common resources ability to regenerate itself예요. 자, regenerate는 어떤 무언가를 재건하다, 다시 만들다가 regenerate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스로, 이 commons가 이 스스로 재건할 수 있고 스스로 더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퇴보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즉, 이제 자원이 한번 파괴가 됐어. 즉, 크래시 다이나믹이라는 건 결국 이 자원이 스스로 재생시킬 수 있고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거 자체가 크래시 다이나믹. 하나의 붕괴 과정, 뭐 붕괴 구조 정도로 이 마지막 글을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36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theoretically 발음도 어려운 theory의 부사형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뇌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To store our experiences throughout life. 이제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 내내, 평생 동안이라고 봐도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Reaching the quality of a DVD. DVD 퀄리티에 도달할 만큼이죠. 즉, 되게 생생하게, 뭔가 품질이 좋게, 약간 이런 거를 되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보이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는 경험을 이제 있는 그대로 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문장.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기억을 할 수 있어. 이게 offset되죠. offset은 다시
다음 2번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능력,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억들을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이 경험들을. 이 능력은 다 offset 된대요. 이 offset이라는 단어는 상쇄시키다. 꼭 알아야 되는 단어. 그러니까 상쇄됩니다. 이 능력이. 이 에너지 요구, 에너지 어떤 수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것 때문에 약간 상쇄가 돼. 자, 근데 이거는 뭐랑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 디맨드냐? 어떤 과정. 근데 storing and retrieving information in memory예요. 우리 기억상에서 정보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retrieve니까 되찾아오고 다시 떠올린다라고 봐도 되고요.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이 이론적으로 모든 경험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이 뇌의 능력이 상쇄되는 거죠. 이거 하느라 몇 가지의 경험, 뭐 일부 경험, 이거는 좀 까먹는다는 소리죠. 다음 3번. 그 결과 뇌는 어떤 효율적인 전략을 발전시켰어요. Becoming dependent on shortcuts. 이제 어디에 의존을 하는 거야? 지름길. 이제 지름길에 조금 더 신경을 쏟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 4번. 우리가 어떤 한 얼굴을 딱 봤어요. 관찰을 했어. 자, 그때 그 시각적인 이미지, 얼굴이 되겠죠? 얼굴은 captured by the eyes. 이제 눈이 딱 잡은 상태입니다. 눈이 이 얼굴을 봤어요. 캡처 딱 했단 말이죠. 포착을 했어. 그 비주얼 이미지는 매우 variable해요. 자, variable이라는 건 변하는 거죠. 유동적인 걸 variable이라고 하죠.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depending on. 여기서 depending on은 그냥 뭐뭐에 따라 다르다. 뭐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도 돼요. point of view. 이거는 관점. 어디서 보느냐. 라이팅 컨디션. 뭐 조명이 어떠냐. 다른 어떤 상황적인 요소가 있느냐. 다른 뭐 맥락이 있느냐. 그때에 따라서 우리 시각적인 이미지가 어때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able to죠. be able to는 그냥 can이죠. can. 우리는 그 얼굴을 똑같은 얼굴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 maintaining the underlying identity. 그 기저에 깔린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 말이 결국 뭐예요? 방금 4번 문장에 뭐 조명에 따라 어떤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변수가 있죠. 버라이어블 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때? 우리는 그래도 얼굴 자체의 그 똑같은 얼굴 그리고 정체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그거를 인식할 수는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느 정도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근본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6번. 뇌는요. rather than이니까 뭐뭐가 아니라. 뭐가 아니라 어떤 그 시각화에 있어서 디테일, 세부사항에 이거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뇌는 만들어내고 저장을 합니다. 뭘?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딱 그 큼지막한 패턴을 좀 저장을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 디테일 하나하나 세부사항이 아니라. 디테일과 제너럴 패턴은 반이어라고 봐도 돼요. 여기 문맥상. 마저 가시면 어떤 제너럴 패턴이냐? That allow for consistent recognition across diverse circumstances. 자,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뭔가 꾸준하고 일관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제너럴 패턴이잖아요. 다양한 상황이 있어. 그런데 이 얼굴 자체가 딱 나에게 인식이 돼. 내 눈에, 내 머리에, 내 뇌에. 그런 거를 저장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하나 막 세부사항 뭐가 다른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패턴, 그리고 그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다음 7번. 이러한 능력, to match. 매칭을 하는 능력이죠. 매칭을 하는 능력. What we see with general visual memory예요. 메모리 패턴스까지죠. 저희가 여기까지가 문장의 전체 주어고요. 여기 잠깐 보면 이거랑 with가 붙었으니까 요 A, 요 B를 매칭하는 겁니다. 서로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거랑 그리고 방금 6번 문장에서 했던 일반적인 어떤 시각 패턴이 있죠. 딱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 컨시스턴트한 그 꾸준한 일관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서로 매칭할 수 있는 이 능력은 serves as예요. 자, serve as는 뭐 단순히 따지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하나의 효과적인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은 시스템, 이것도 구조라고 봐도 돼요. 하나의 효과적인 시스템, 하나의 효과적인 뭐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에 있어서? For optimizing brain performance and saving energy. optimize는 이제 최적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 성능을 최적화시키고 우리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뭐가? 바로 우리가 본 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우리 뇌 안에 있는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서로 매칭시키는 거. 즉, 여기 글에 많이 나와 있었던 이 에너지를 좀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지름길을 간다고 했죠? 지름길. 여기 있죠? 쇼트컷. 그러한 상황을 지금 쭉쭉쭉쭉 전개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8번입니다. 다 왔어요. 비슷한 말을 자꾸 해줍니다. 뇌는요, 지속적으로 이런 걸 추구하고 찾아가는 건데 여기 사이에 뇌를 꾸며주고 있죠. 이 뇌는 naturally, 원래, 본래 뭐를 반대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노력을 반대한다. 즉 불필요한 노력을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뇌는. 오케이죠? 이 뇌는 지속적으로 뭘 찾아나가요?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야. 정보를.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To facilitate the cognitive process. 인지 능력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름길로 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노력 하기 싫어. 정보를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켜. 결국 이 문장이 지금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